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전국에서 4곳뿐인 특례시 중 한 곳이자 경기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는 정부의 1기 신도시 계획에 따라 1996년에 조성을 완료한 일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 서부권 최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가장 강력한 규제 대상인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해 있어서 일부 특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이상 대형 산업시설이나 대학교가 새롭게 들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고양시의 행정을 이끌고 있는 이동환 시장 모시고 고양시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양시는 전국에서 이제 4곳뿐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입니다. 예. 자, 시청자들께 간략하게 고양시 소개해 주시죠. 예, 고양 특례시는 인구 108만의 대도시이기도 하고 경기 북부 유일의 이제 특례시입니다. 뭐 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뭐 주거 환경은 전국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녹지, 하천, 습지 이런 것이 총 면적의 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뭐 시민 한 명당 한 30평 정도의 뭐 녹지 공원을 생활권에서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지난 4월에는 우리 고양 특례시를 우리 영국 BBC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그런 어떤 지역과 함께 또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의미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뭐 세계 5대 도시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2023 그 글로벌 마이스 그 목적지 지수 지속 가능성 지수에서 세계 14위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뭐 비유럽 지역으로 보면 1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고양시는 그런 차원에서 녹지, 공원 등 아주 다양하게 환경과 사회 그리고 또 생활 인프라가 아주 풍부한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환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에 특히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이 경제자유구역 약간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 우선 뭔지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 특별 경제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경영 뭐 환경이라든가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각종 또 규제를 이렇게 완화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자율성이라든가 투자 이렇게 요인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2003년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총 9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GE 그리고 BMW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과 또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국내외 한 7천여 개의 기업들이 그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양시가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도전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고양시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108만 대도시로 구성된 것처럼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거에 걸맞게 우리가 뭐 생활 여건은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수도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나와 있는 이 과밀 억제권으로 우리 고양시 전체가 다 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에 의해서 주택이나 이런 공급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공급을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고양시의 모습은 사실은 원래 갖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어떤 방향으로 보면 그냥 배드타운 개념으로 있을 도시가 아닌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경제적인 기반 아니면 뭐 산업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뭐 고양시의 모습은 덩치는 굉장히 큰 거대 도시죠. 근데 재정 자립도는 33.7%밖에 안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양시의 시민들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멤버가 거의 한 37%에 해당되는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현실 자체를 보면 좀 부실한 경제 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또 자족화 시켜야 하는 여건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그것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지역이 갖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이 어떤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고양시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고요? 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뭐 원래 당초에 그 계획되어 있는 지역 자체는 하나의 벨트를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뭐 경기도의 사전에 이렇게 이제 후보지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자체의 지역은 대화, 송포, 송산, 가자 그리고 또 저기 장항동에 이르는까지 면적이 한 534만 평. 그게 우리가 17.66km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규모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라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에 15.7km라고 얘기하면 면적을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534만 평이면 뭐 그것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축소됐다는 게 그 정도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항동, 대화동, 송포동 요 이제 앞글자 알파벳 앞글자를 딴 JDS 지구 요게 어쨌든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지역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뭐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전제가 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라든가 뭐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고양의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올 수 있는 것이 바이오 이렇게 의료 그 정밀 의료 분야가 있고요. K-컬처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K-마이스 그런 분야가 있고 뭐 스마트 모빌리티, 항공 우주 산업 이런 분야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를테면 뭐 스마트 팜과 같이 또 기반을 한 푸드테크 산업 이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뭐 어떻게 보면 정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여러 가지 이 업종들 얘기해 주셨어요. 바이오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이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또 뭐 오토모빌리티 뭐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이 기업들을 유치하려 그러면 이제 이 유치하는 기업에는 어떤 뭐 혜택,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이런 기업이 경영 활동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각종 세금 감면을 받는 부분인데 그 중에 관세는 5년간 100% 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재산세는 15년간 전액 면제가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장 10년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국공유지의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은 특례가 또 적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규제도 좀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가밀 억제권역이라고 지금 전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행위 제한이나 인구 집중 유발 뭐 시설 총량 규제 이런 것들이 조금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 지역의 과밀 억제권역인 고양시가 기업을 이렇게 또 유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또 의료, 교육시설의 이 설치,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들어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이 규제가 좀 없는 그러나 또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제 혜택 그리고 규제 완화 이게 이제 그 인센티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자유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또 치열하게 다른 지자체 등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고양시가 내세우고 있는 그 유치 핵심 전략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고양시의 경제 자유 구역 뭐 핵심 전략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판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아주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뭐 면적이나 그다음에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바이오, 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 모빌리티, 마이스 산업 이런 산업들이 여기에 입지하게 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 산업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나라에서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광역 교통망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공항이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공항이 2개가 있는 도시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통하고 입지가 사실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예.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벌써부터 그 외국 기업이나 정부기관들과 수많은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내외 유수한 기업과 기관과도 이렇게 또 MOU 체결을 통해서 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면서 뭐 홍보도 하고 그리고 MOU 체결을 함으로써 들어올 의향서를 또 다 받았기도 합니다. 근데 직접 다니다 보니까 현재까지 한 63건의 업무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82건의 투자 의향서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한 6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수요도 확보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세계 15위권 국제 연구기관인 룩셈부르크의 그 국립보건원이 우리 고양시에 한국 분원을 만들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최초의 해외 공공기관 유치로 대단한 성과를 또 가지기도 하고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들 만들어지기 위해서 영국의 그 킹스 칼리지 재단에 스쿨이 들어오기로 했었고요. 또 버밍엄 대학교가 우리 여기 고양시에 캠퍼스를 하도록 지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 유치가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뭐 지금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 뭐 미국이나 아시아 쪽만 있을 줄 알았더니 유럽 쪽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군요. 맞습니다. 자, 이 업무 협약과 투자 의향서 체결하신 것만 봐도 벌써 한 150여 군데가 됩니다. 뭐 그만큼 고양시의 어떤 여건들이 이런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그 구미를 당길만 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 고양시가 외국인 기업 기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우리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고양시가 수도권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역사를 보면 서울의 지금 한 3분의 1 정도의 규모는 고양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뭐 동대문구 그 앞쪽까지 뚝섬 그리고 또 여의도까지 다 고양시에 포함되어 있다가 서울이 확장되면서 고양시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우수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인재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가 2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3위인 중국과 일본이
바로 옆에 입지되어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고양시에서 한 3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47개 정도 있습니다.